자, 이제 2교시 이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는 108쪽이고요. 이제 감을 좀 잡으셨죠? 자, 일단 과실치사상죄가 뭔지 한번 봅시다. 108쪽에 266조의 과실치상이랑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과료에 처한다. 2항 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보시면 이런 거예요. 과실치상죄,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 거죠. 이거는 이제 과실범이라고 부르는 거고, 또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과실치사죄,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과실범인데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하나 있어요. 보시면 거기 266조 2항에 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할 수 없다. 명시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할 수 없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이거를 반의사 불벌죄라고 부릅니다. 의사에 반해서 벌하지 못하는 범죄를 반의사 불벌죄 이렇게 불러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이제 한때 친구를 뭐 예를 들어서 넘어뜨려서 다쳤어요. 또 폭행죄 같은 게 반의사 불벌죄라고 부르는데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새끼 처벌할까? 아니면 그냥 합의금 좀 받고 그냥 땡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사에 반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내가 처벌하지 말라고 해요. 돈 받고 처벌하지 말라고 하면 벌하지 못하는 범죄를 반의사 불벌죄라고 불러요. 과실치사죄는요, 이런 게 없어요. 우리 한번 조문 한번 보실래요? 267조에 보시면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라고 되어 있는데 징역은 교도소에서 일 시키는 거고요. 금고는 일 안 하는 거예요. 자, 또는 700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반의사 불벌죄, 명시의사에 반해 공소제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시험을 어떤 스타일로 문제를 내냐면 이런 거 갖고 이렇게 속여요. 얍삽해, 얍삽해. 과실치사상죄는 이렇게 물어봐요. 과실치사상죄는 과실치사라는 범죄하고 과실치상의 범죄를 섞어놓은 걸 과실치사상 이렇게 불러요. 쟤는 이렇게 내요. 반의사 불벌죄다. 겁나 짜증나는 거예요. 하나는 맞고 하나 틀린 지문이죠. 뭐는 맞고 뭐는 틀린 지문입니까? 과실치상은 반의사 불벌죄가 맞죠. 근데 과실치사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죠. 그럼 이렇게 쓰면 맞는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렇게 내는 거예요. 좀 옛날 스타일 문제인데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268조에 업무상 과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과실은 조금만 실수를 했어. 조금만 주의해서도 실수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거를 중과실이라고 얘기하는데 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단 그 중에서 또 하나 보시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라는 범죄, 치사죄도 마찬가지지만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에요. 그럼 또 여기서 또 엮어가지고 요거하고 또 엮어서 또 출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출제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실치상죄와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의사 불벌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 스타일 문제인데 옛날에 이런 거 많이 냈어요. 과실치상죄와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반의사 불벌죄다. 꼭 양아치죠. 양아치. 왜 양아치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여기는 반의사 여기는 반의사 불벌죄가 맞죠. 근데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죠. 이거 이런 맞는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안 나오냐? 나와요. 우리 아까 전 시간 했던 거 아직 안 했는데 나중에 기본 과제 때 들어갈 때 할 텐데 시험에 나와요. 단순 폭행죄하고 아버지 때리면 존속 폭행죄 있거든요. 이거는 반의사 불벌이 맞아요. 줄여서 이제 반벌 이렇게 부르는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때리잖아요. 그럼 특수폭행이라는 범죄예요. 특수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에요. 그럼 시험 문제 딱 내기 좋죠. 폭행죄와 특수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다. 그 다음에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지만 존속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속여서 내는 거 엄청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문제 내는 거 안 나올 것 같지만 아주 진짜 굉장히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문제도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거 배우고요. 그 밑에 108쪽에는 낙태죄는요. 지우시면 돼요. 이제 싹 다 지우시면 돼요. 다 의미 없어요. 지금 낙태죄 헌법 불합치 받고 법 제정해야 되는데 법을 안 만들어가지고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낙태죄 다 끝났고요. 자, 109쪽에 이제 유기하고 학대죄라는 범죄가 있는데 유기와 학대죄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271조 1항 노는 이제 늙거나
어리거나 그러니까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 도움을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동그라미, 계약상 동그라미. 시험 나올 거 알려드립니다. 유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뭐냐면 뭐 이항이 이제 존속유기라는 거 가중처벌하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아버지 갖다 버리는 거 아버지. 그 옛날에 뭐 고려장이라고 해가지고 아버지 늙으시면 갖다 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유기라고 부르는 건데 자 이렇게 갖다 버리는 것도 되고요. 자기 와이프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냥 방치하고 그냥 가요. 이게 유기라고 부르는 범죄입니다. 근데 유기죄는요. 그 아까 법률하고 계약에 동그라미 치라고 했잖아요. 유기죄는요. 두 개 한정돼요. 뭐에 한정되냐면 법률 계약에 한정되는 거예요. 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뭐냐면 부모관계, 부부관계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구조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계약관계는 내가 뭐 의사한테 뭐 진료 계약을 했다든가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애를 맡겼다든가 둘간에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럼 어린이집 원장은 애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그때는 자 구호조치 의무 등이 있는 거예요.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사회상규 조리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길거리에서 술 처먹고 쓰러진 사람 우리 가서 깨워야 되냐. 내가 술 처먹고 만취돼서 깨우지 않고 갔다고 해서 나를 유기죄로 처벌할 수 있냐.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시험 문제예요. 어떤 판례가 있냐면 우리 술 먹은 사람들끼리 우리 술 먹고 막 노래 부르고 가다 보면 뭐 딴 사람도 술 먹고 있으면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둘이 막 어깨동무하면서 술 취해가지고 가다가 쓰러졌어요. 그 개울이 무너져서 밖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자기 막 머리 피나 있고 옆에도 피나 있어요. 좀 술 먹고 깼어요. 그 상태에서 얘가 살려줘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뭐 니하고 무슨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냥 가버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얘 죽어버렸어요. 그럼 나를 유기치사로 처벌할 수 있느냐? 나와 법률계약 법률관계 아니죠. 계약관계 맺은 거 없죠. 유기치사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그럼 유기죄에서 보호 의무는 법률 계약만 되지. 사회상규. 당연히 그래야지. 그 사람 구해주는 게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니까 체크해서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자, 중유기죄, 존속 중유기죄, 뭐 영아유기죄 있고요. 뭐 학대죄 하나 보시면 학대죄 우리가 생각하는 학대죄 어린애들 두들겨 패고 하는 거 학대거든요. 요새 뭐 TV도 많이 나오잖아요. 두들겨 패고 굶기고 머리카락 자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지새끼를 학대죄예요. 자, 또 시험 문제 나올 얘기 합니다. 좀 더럽지만 짜증나고 더러워요. 친아버지가 딱 느낌이 오잖아. 느낌이 친딸하고 더러워요. 8년간 성관계를 했어요. 개새끼. 그죠? 자, 그럼 친아버지를 나쁜 새끼잖아요. 양아치잖아요. 개쓰레기 인간 말종이잖아요. 그러면 이 친아버지를 학대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판례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게 시험 나오겠죠. 우리 봐도 그냥 나쁜 새끼잖아. 어떻게 지 딸하고 성관계를 해? 개새끼 쓰레기잖아. 이걸 어떻게 학대죄가 안 된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판례는 학대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대는 유기에 준해야 되는데 때리거나 굶기거나 이런 거지. 딸하고 8년 동안 성관계했어. 비인륜적인 거라 하더라도 이거는 학대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 시간에 저거하고도 마찬가지죠. 여성의 음모를 이렇게 면도했을 때 상해라 볼 수 있느냐. 보면 나쁜 새끼 이러잖아요. 상해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인 것처럼 딸내미하고 8년 동안 성관계 가진 거 나쁜 새끼죠. 나쁜 새끼인데 학대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게 시험 문제를 구성해서 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그냥 상식으로 보면 나쁜 새끼, 유죄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닌 것만 골라서 시험을 내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고 공부할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 설명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자, 112조 협박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2조 협박죄 읽어드릴게요. 조문에 283조 1항 사람을 협박한 자는 자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자,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해서 협박하면 또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협박, 여러분 생각하는 협박이에요. 협박죄 있잖아요. 제가 시험에 나올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배울 때 제가 1픽으로 무조건 나오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1픽. 뭐 2가지 정도 나올 쟁점이 있는데 협박죄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것은 뭐냐. 우리 법인이라고 하나 배웠잖아요. 법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의 법인이라고 했죠. 이 법인이 엄청 잘 나와요.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까? 협박죄에서 제3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자, 일단 답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험이 겁나 잘 나오는 게 협박죄의 객체는 안 되고요. 제3자는 돼요. 아마 실제 시험 여러분 요거만 듣고 가도 쳐도 답지문 맞출 수 있을 거예요. 협박죄 보세요. 사람을 죽여버린다고 하면 객체는 먼저 알죠. 아 무서워 이러지만 삼성전자를 부셔버릴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아 무서워, 현대자동차 무서워, 쫄아요? 안 쫄잖아요. 그래서 협박죄 법인은 객체는 될 수가 없어요. 제3자는 뭐냐면요. 자 이거예요. A라는 사람을 죽여버리겠다. A에 대한 협박죄가 돼요. 근데 A 대신에 A 엄마, A 입장에서 제3자잖아요. 엄마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너 이 개새끼, 니네 엄마 죽여버릴 거야! 이래요. 그러면 엄마하고 A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럴 때는 제3자를 죽인다고 해도 아들에 대한 협박죄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법인은 제3자는 무슨 얘기냐? 네가 사장인데, 대표이사인데 네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회사를 망하면 결국 누가 망하는 셈이에요? 사장이 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법인은요 뭐가 될 수 있어요? 협박죄의 제3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 자 이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이렇게 법인이 객체는 안 되고 법인 협박죄에서 제3자는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시험 문제 맨날 내는 건 이런 거야. 여러분이 한번 적응할 수 있는지 한번 봐보시라고요. 시험이 어떻게 간사하고 얍삽하냐면 협박죄에서 법인은 객체도 될 수 있고 제3자도 될 수 있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 법인은 자 객체는 될 수 있지만 제3자는 될 수 없다. OX, X지문. 법인은 협박죄에서 객체도 될 수 없고 제3자도 될 수 없다. OX, X. 요렇게 정확하게 구별해서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짜증은 겁나 나지만 이렇게 매 조문마다, 매 나오는 범죄마다 어떤 게 범죄가 될지 안 될지를 구별해서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설명드렸고요. 오른쪽에 113쪽의 체포와 감금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6조 1항에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시간 잡는 것은 체포라고 부르고요. 자, 2항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그러니까 장시간 잡아가는 것은 감금이라 부릅니다. 뭐 수갑 같은 거 채우는 거 체포고요. 장소에 가두는 건 감금이라 부르고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직계 존속에 대해서 감금하면 또 가중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체포 감금에서 시험에 주로 나오는 쟁점은 뭐 대단한 건 없고요. 우리 판례가 하나 있어요. 판례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판례도 재밌어요. 이제 요게 단시간이잖아요. 요게 좀 긴 시간이에요. 우리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꼭 나올 만한 장면인데 이런 거 있어요. 여자가 남자가 집에 이제 남자 집에 초대를 했어요. 남자 집에 초대를 하는데 이 남자고 여자예요. 이제 서로 이제 생각이 좀 다른 거죠. 남자 여자 다른 건, 남자는 이제 집에 초대해서 뭐 하려고 초대했을까요? 지금 뭔가 성관계를 가지려고 이제 초대를 한 거고, 여자는 그냥 초대 받아서 간 거예요. 둘이 있는데 갑자기 남자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죠. 오늘 이제 자자, 성관계 하자. 그랬더니 여자가 오빠 싫어, 오빠 싫어 막 이러죠. 그랬더니 갑자기 남자가 이제 막 하자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갑자기 바지를 쑥 내려요. 바지를 쑥 내려가지고 성관계 하자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여자 오빠 미쳤냐고 막 해서 이제 문 앞에서 못 가게 막 하는데 여자 이 등치가 세거든. 등치 탁 이제 밀쳤어요. 밀치고 이제 도망 나왔어요. 그러니까 강간을 일단 실패했어요. 그래서 막 후다닥 뛰어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있잖아요. 우리 영화 보면 엘리베이터 가면 이렇게 막 잠금 버튼 막 닫힌 버튼 누르잖아. 누르면 꼭 영화 보면 뭐가 돼요? 닫힌 버튼 누른 사이에 손가락이 쏙 들어오잖아요. 이거 실제 사건 이렇게 들어왔어요. 손이 들어왔는데 그 문이 띡 열리지. 그러면 엄청 무섭잖아. 그죠? 우리 추격자 보셨나요? 추격자. 영화 보는 거 엄청나게 좋아하는. 추격자에서 그 막 쫄깃쫄깃한 그 장면, 그 마트에서 그 여자 숨겨달라고 했는데 와가지고 망치로 장도로 때려 죽이는 거 있잖아요. 그 장면 보면서 막 저 영화 보면서 그 극장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소리 질렀거든. 진짜 그때 무섭더라고 보면서. 이렇게 등치 큰 사람도 막 소리 지르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막 이런 이 엘리베이터에서 들어와서 살았다 막 누르면 꼭 들어오잖아. 이게 막 들어오잖아. 이렇게 문이 착 열렸어요. 근데 이 여자 또 힘이 세가지고 막 이렇게 실랭이 하다가 남자를 밀쳐내고 내려갔어요.
그럼 이 행위를 체포가 실패하면 체포 미수예요. 체포가 성공하면 체포의 기수예요. 감금이 실패하면 감금 미수예요. 감금이 성공하면 감금 미수예요. 이게 무슨 죄냐는 거예요. 1번 체포 미수죄이다. 2번 체포 기수이다. 3번 감금 미수이다. 4번 감금 기수이다. 요런 거. 그 다음 시험 문제 나오고 가로 안에 다툼이 있으면 뭐에 의함? 판례에 의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판례는 요거는 단시간으로 봐가지고 뭐로 봤냐면 체포로 봤고요. 체포로 봤고 체포는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래서 체포에 뭐로 보겠다? 미수로 보겠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를 보시면 된다. 목 아파. 목 아픕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요. 자, 114쪽에 우리 보시면 특수체포 감금죄 상습범 여러 가지 있고요. 03번에 이제 약취유인 인신매매라는 범죄가 있습니다. 약취유인 인신매매에서요. 자, 우리 조문에 보시면 287조에 미성년자 약취유인이란 범죄가 있고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이란 범죄를 배우는데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성년자 약취유인에서 시험에 나올 범죄. 약취유인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자, 이건 아실 거고요. 자, 여기서는 약취유인죄는 약취라는 단어의 뜻하고 유인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면 끝나는 거예요. 약취에서 이제 무조건 나오는 게 약취가 이렇게 끌고 가는 거거든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저 경상도 쪽에 뭐가 문제가 한번 생겼냐면 그 운동장에서 아저씨가 어린애 남자애들 총 같은 거 주고요. 장난감 총 주고 여자애들 인형 줘가지고 애들 끌고 와가지고 성관계 갖고 막 그랬던 거, 강간했던 사건들이 막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 말도 못하고 막 이랬던 건데, 이 꼬셔서 데리고 가는 게, 강제로 끌고 가는 게 약취라고 부르는 건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아침 버스 타고 가는데 술에 만취한 사람이 있었어요. 만취한 사람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 손 잡아당기면서 야, 우리 집에 자러 가자 그랬어요. 우리 집에 자러 가자. 이렇게 손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가져간 게 아니고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우리 집에 자러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초등학교 5학년 뿌리치고 이제 버스 타고 이제 초등학교 갔어요. 그럼 과연 이렇게 잡아당긴 것을 약취라고 볼 수 있느냐? 약취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를 요하느냐, 이 장점이에요. 막 강제로 헤드락해서 데리고 가는 거, 이거 미성년자 약취 되겠는데, 요렇게 땡기는 거 초등학교 공학생 툭 쳐버렸잖아요. 요게 약취에 해당할 수 있는, 이게 쟁점이에요. 판례는 뭐라고 하느냐, 그 정도는 그 정도도 약취에 해당하고, 약취라는 것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유인이라는 단어. 자, 이 개념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생규초지만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다 정리를 한 번씩 해드리는 거예요. 유인은 이제 문제가 되는 쟁점이 뭐냐. 우리 판례 중에 이런 판례가 있어요. 잡지사 기획실장이라고, 우리 보시면 길거리 캐스팅 길캐라고 해가지고 아시죠? 길거리 캐스팅 하는데, 지금은 잘 안 하는데, 여고 앞에서 키도 170 넘고 엄청 이쁜 여자애를 이제 꼬신 거예요. 기획실장이 막 보여주면서 내가 너 연예인도 만들고 다른 연예인 얘도 데뷔했고 너처럼 이쁜 애는 연예인 할 수 있다. 내가 연예인 시켜줄게. 내가 잡사 기획실장인데, 꼬셔가지고 학교 다니는 여고생 이쁜 애를 데리고서는 살았어요. 그리고 또 둘이 막 사랑한대.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는 난리가 나겠죠. 이쁜 딸내미가 지금 학교도 안 가고 어떤 나이 많은 이상한 새끼하고 있으니까. 최근에도 벌어진 일이에요. 이런 거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잡지사 기획실장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얘를요 너무 사랑하고요, 연예인 만들고 싶었고요, 저는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이래요. 그랬더니 A는 실제로 이것도 강간이 또 문제가 됐던 사건인데, 여자가 남자보다 10cm가 더 커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강간은 아니고 둘이 사랑하는 사이다 해서 강간죄는 안 됐어요, 실제 이 사건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자애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미치겠죠. 부모 입장에서 막 쓰러질 거 아니야. 지금 현재 다니라는 학교를 안 다니고 단칸방에서 이상한 그 잡지사 기획실장하고 같이 살림살이고 사는 거 환장하겠죠. 그리고 이 잡지사 기획실장은 자기는 진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유인이,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허위일 것을 요하느냐, 이게 쟁점이에요. 얘는 진실이라고 하는데 진실이면 약취 유인죄가 안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판례는 허위일 것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네가 진심이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끌고 가면 뭐로 처벌하겠다? 미성년자 유인죄로 처벌하겠다. 자, 이렇게 자, 가장 중요한 쟁점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114쪽, 115쪽 넘기시고, 자, 116쪽, 저 강요죄도 하나 보도록 합시다. 강요죄. 자, 324조 강요죄 1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요라는 죄가 있는데요. 강요죄는 뭐 하나만 좀 보시면 돼요. 강요죄라는 거는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가 때려가지고 너 공부해 이러면 의무 있는 일을 시키면 강요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게 강요죄인데, 자, 강요죄에서 하나만 판례 하나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우리 보시면 뭐 겁나 유명한 우리나라 진짜 탑 배우예요. 진짜 딱 이름만 꺼내면 알만한 진짜 몇 번째 안에 들어갈까요? 우리나라의 넘버로 치면 이 배우가 남자 배우 5명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 1명, 2명, 3명, 제가 볼 때 5번째, 6번째 안에 들어갈 만한 남자 5번째, 잘하면 3번째, 3번째 좀 힘들고 한 5번째 정도 들어갈 정말 탑 배우예요. 5번째, 6번째, 하여튼 탑 배우예요. 탑 배우. 엄청나게 유명한 탑 배우예요. 뭐 앞자만 꺼내도 여러분 다 알만한 배우예요. 이분이 소속사가 있었어요. 소속사. 이 소속사 사장도 엄청 유명하신 분이고요. 뭐 나중에 이제 실강 들어가면 이거는 너무 많이 오픈되니까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텐데, 엄청 유명한 뭐 유명하기보다는 엄청 잘 나가는 회사의 소속사 대표 현재.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조폭, 대한민국 조폭의 조폭 아들내미예요, 얘가. 근데 이 배우가 뭐 세계적인 배우예요. 세계적인까지 아니고 유명한 배우예요.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인기가 있어가지고 이 소속사 대표가 조폭 아들내미죠. 얘 보고 너 가서 팬미팅 좀 해라. 자, 니 막 팬들이 니 좋다고 오는데 배우가 돼가지고 팬미팅 안 하냐 뭐 이러죠. 그랬더니 팬미팅 내가 왜 팬미팅 하냐고, 팬미팅 안 한다고 했어. 팬미팅 안 한다고 했더니 말 안 듣죠. 그죠? 소속사 배우가 말 안 들으니까 이 소속사 대표가 이제 돌아가신 김태촌이라고 엄청 유명한 대한민국 최고의 깡패가 있어요. 김태촌이라고 아마 인터넷 검색 바로 할 거예요. 최고의 깡패가 전화해가지고 너 이 새끼 말이야, 팬미팅도 안 해 이 새끼 말이야. 너 팬미팅 이런 거 안 하면 너 이 새끼 뭐 만든다고 했냐면 피바다를 만든다고 했어요. 피바다. 겁나 무섭죠. 대한민국 조폭 1등이 배우한테 전화해서 피바다를 만들겠대. 야, 여기는 이제 양은이파, 여기는 이제 칠성파인가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대한민국 양대 조폭들이 이 배우한테 피바다를 만들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장난 아니죠 이거. 그래서 겁먹어가지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발발발 떨면서 피바다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짤 아마 몰라 옛날 짤인데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문제가 이제 이분을 네 협박해서 너 팬미팅 하라고 시켰으니까 너 강요죄다 라고 이제 처벌해달라는 건데, 판례는 일단은 강요죄를 부정했어요. 왜냐면 이 태천이 형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럼 소속사 배우면 당연히 팬미팅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의무 없는 일이지만 할 필요 없어요. 소속사 배우라고 팬미팅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태천이 형님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당연히 배우면 팬들이 찾으면 가야지, 팬미팅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거냐면 강요죄의 고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 없는 일을 시킨다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얘는 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의무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요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그래서 태춘 형이 무죄는 아니고요. 아까 협박했으면 뭐로 처벌하면 돼요? 협박죄로 처벌했다는 판례입니다. 이런 판례들은 이제 강요죄에서 배우는 거고요. 자, 117쪽에 이제 강간부터가 이제 또 이제 시험이 잘 나옵니다. 겁나 잘 나옵니다. 강간 강제추행 겁나 잘 나옵니다. 자, 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 동그라미 치시고요. 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하고 강제추행 겁나 잘 나와요. 여기도. 옛날에 법을 만들 때는요, 강간의 객체는요,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부녀라고 생각했어요. 옛날 법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객체는요,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두들겨 패가지고 성관계를 가지면 부녀가 객체니까 그때는 강간죄였어요. 그리고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두들겨 패요. 그래서 뭐 약을 먹인다거나 실제로 뭐 망치로 때려가지고 성관계 맺은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옛날에는 강간죄로 처벌하지 못하니까 옛날에는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하면 강간,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두들겨 패서 이렇게 하면은 강간은 안 되니까 강제추행 이랬었어요 옛날에. 근데 남자들 입장에서 황당하죠. 왜 남자만 강간죄라는 범죄를 저지르느냐, 여자는 왜 못 저지르냐 라고 해가지고 법을 바꿨어요. 법을 바꿔서 이 부녀를 뭐로 바꿨냐면 사람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해도 강간이고요,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두들겨 패도 성관계 맺어도 강간이에요. 뭐 이런 것도 시험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소개해요.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뀐 거 맞죠? 근데 강제추행죄는 이제 뭐 성기삽입 외에 뭐 이제 뭐 만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강제추행은 객체가 사람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 뭐라고 내냐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객체가 둘 다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었다. OX, X. 강간은 그대로 부녀에서 사람이 바뀐 거 맞는데요. 강제추행 그대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바뀌었냐 안 바뀌었느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자,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 강간도 폭행 협박에서 강간 뭐 성인 뭐 해도 되죠, 그죠? 자, 이거는 뭐냐면 이 성기가 삽입되면 강간이에요. 자, 근데 폭행 협박에서 성기가 삽입되면 강간인데 강제추행은 또 폭행 협박에서 뭐 가슴 만지거나 껴안고, 심지어 최근 판례는 헤드락 아시죠? 헤드락 한 것도 강제추행입니다. 이 허벅지 뭐 이런 데 만진 것도 강제추행이고요. 헤드락 한 것도 강제추행이에요. 헤드락 뭔지 알죠? 강제추행인데 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2020년도 판례입니다. 자, 문제가 됐던 게, 일단 첫 번째 문제 됐던 게 기습추행이에요. 시험 나옵니다. 처음에 강제추행 볼 때는 이렇게 때려가지고 만지고 이렇게 하는 게 강제추행인데, 혹시 내가 이렇게 끌어안거나 아니면 가슴만을 움켜쥐는 것도 과연 강제추행이냐. 그러니까 폭행이 먼저 선행하지 않고 거의 동타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강제추행에 해당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판례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네가 들어가서 여자를 끊어안는 것 자체가 이게 폭행이면서 추행 아니냐, 이것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2020년도 경찰시험에도 나왔지만 그 다음 쟁점은, 그럼 기습강간은 어떻게 할래? 이 쟁점, 기습강간.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기습강간은 뭐냐면 이제 둘이 동거하는 관계인데, 이제 일요일 날 여자가 이제 TV 보고 있고 남자가 이제 소파에서 앉아서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남자가 이제 성욕이 막 생기니까 자기야 이제 뭐 TV 보고 있는데 나 성관계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자가 아씨 오늘 생리하는데 진짜 짱나게 씨 하지 마 씨 뭐 이랬어요. 오늘 안 한다고, 오늘 생리한다니까 안 한다고 막 이래요. 그랬더니 남자가 그냥 거기서 그만뒀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갑자기 막 사정을 합니다. 자기야 진짜 딱 한 번만 하자 뭐 하니까 여자가 미친 새끼 안 한다고, 생리하니까 오늘 안 한다니까 막 하니까, 이게 해도 되나 모르겠다. 자, 어쨌든 남자가 이제 또 계속 하자고 조르죠. 이제 막 비는 거예요. 그러면 너 오늘 생리하니까 너랑 못하니까 내가 뒤에서 혼자 뭐 몰라요 막 뭐 혼자 자의를 한대요. 그랬더니 기다려라. 뭐 그거 할 때는 아이 개새끼 알아서 해. 뭐 이렇게 네 마음대로 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이제 자의행위를 하다가 이제 막 여자한테 가가지고 막 이제 하나만 더 부탁할 게 있어. 그랬더니 뭐냐 그랬더니 네 등에 막 그걸 좀 비비고 싶대. 아, 미치겠죠, 그죠? 막 이런 사건이 이래서. 그러면 또 남자가 여자가 엄청 짜증나서 아 개새끼 막 꼴도 싫어하는데 막 등에서 막 비비고 하다가 갑자기 남자가 이제 성욕이 생겨가지고 넘쳐가지고 여자를 꽉 끌어안으면서 성기를 삽입했어요. 자, 거의 동타예요. 끌어안으면서 성기가 삽입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개빡치죠. 그날이어서 하기 싫어 죽겠는데 와서 미친 새끼 동물 돼가지고 와가지고 갑자기 끌어안고 성기가 삽입되니까 얼마나 빡치겠어요. 그래서 이 남자를 강간으로 고소했던 사건이에요. 과연 이것이 강간이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기습강간이에요. 시험 문제 20년도 나오고 아주 잘 나오는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는 판례는 뭐라고 하냐, 이것도 강간이다.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보면 폭행 협박 동기에서 성기를 삽입한다고 했는데, 폭행 또는 협박이 간음행위에 자 선행해야 되느냐, 폭행 협박이 먼저 오고 간음이 와야 되냐, 이건 동시에 온 거죠. 반드시 선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동시에 올 수도 있고 폭행 협박이 좀 뒤에 와도 강간죄로 처벌하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겁나 시험에 잘 나온 겁니다. 기습강간도 강간죄가 되고 기습추행도 뭐에 해당한다?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297조의 폭행 또는 협박에서 옛날에 부녀였는데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했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그 다음에 118쪽에 이제 강제추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이건 옛날부터 사람이었어요. 부녀에서 사람 바뀐 게 아니고 사람이었습니다. 대에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유사강간이라는 게 하나 생겼어요. 2020년도 1차에도 답지문 나왔는데 2020년도 2차에 나왔구나. 바로 시험 직전에 나온 건데 강간이라는 것도 있고 강제추행이 있는데 새로 신설돼서 유사강간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게 유사강간. 이게 답지문이 나왔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면 자, 이게 이제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거 배우는 겁니다. 법이라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성범죄들이 있어서 계속 이런 거 배우는 겁니다. 일단 손가락이 있고 자, 그럼 두 번째는 성기가 있죠. 뭐 있죠. 남성의 성기를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 이게 어디 들어가는지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다 시험 나온 겁니다. 자, 입이 있죠. 구강이라고 얘기하면 되죠. 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성의 또 성기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뭐 항문이라는 데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어느 게 강간이고 어느 게 유사강간인지 구별하는 게 실제 시험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이 구강, 입에 들어가는 것이 강간이냐 쟁점이에요. 또는 유사강간이라는 것이. 이게 시험 문제 유사강간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한번 해보시면 돼요. 친구 입에 손가락 입에 집어넣거나 도구를 입에 집어넣는 것은 이거는 강간도 아니고요. 유사강간도 아니에요. 요게 시험 나왔어요. 뭐라고 속였냐면 손가락을 구강에 집어넣으면 유사강간에 해당한다. OX, X. 요게 답지문 나왔어요. 그럼 유사강간은 뭐냐면 손가락을 성기에 집어넣으면 이거 유사강간이에요. 두 번째, 손가락을요 항문에 집어넣는 것도 강간은 아니지만 이것도 뭐에 해당한다?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 나왔던 거예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성기를요 구강 입에다 집어넣으면 무슨 범죄냐? 이거는 유사강간이에요. 자 그럼 뭐가 강간이냐? 아까 설명드렸지만 성기끼리 삽입이 되는 거예요. 성기끼리 결합을 하는 것은 요거는 강간에 해당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기가 만약에 이제 항문에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것도 유사강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간이 되는지 유사강간이 되는지 구별하셔야 되는데 시험에 우리 경찰 시험에는 두 번 나왔습니다. 손가락을 구강에 집어넣는 거 유사강간에 해당한다. OX, X. 이게 경찰 채용 시험에 두 번이나 출제된 거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된다. 뭐 들어보시면 조금 이것도 겁나 중요하고 겁나 중요한데 조금 야한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그렇긴 한데 이런 거를 나중에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뭐 이게 경찰 되시고 공무원 되시려면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범죄가 없죠. 뭐 지저분한 범죄 많아요. 지저분한 범죄가 많고 그걸 나쁜 새끼는 나쁜 새끼인데 이거를 유사강간 처벌할 수 있느냐 이게 유사강간이냐 강간이냐를 정확하게 구별해야지 어떤 범죄로 적용할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거를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뭐 미리 준비하시기 전에 이런 거구나 이런 범죄를 배우는구나 라고 미리 생각하고 오셔야지 뭐 겉으로 생각할 때 너무 아름다운 것만 생각하다가 왔더니 지저분해 무슨 강간 얘기나 하고 막 저 새끼 쓰레기 새끼 아니야 이럴지 모르겠는데 그거 미리 감수하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기초 들으시면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강의가 나하고 잘 맞는지도 보셔야 되고요. 이 직업이 나중에 가시면 이거 다 해요. 실제로 수사도 하고 보면 만약에 강간살인 같은 거 있으면 뭐 여성의 음모에서 남자의 음모 같은 거 이렇게 빗으로 비춰가지고 채취도 하고요. 실제 나중에 수사하시면 그 나중에 만약에 부검 같은 거 할 때 남자가 사정했는지 이렇게 채취 안에 질에 넣어가지고 채취해가지고 정액 같은 거 확인해가지고 DNA 확인해가지고 범인 검거하고 실제로 하는 것도 우리가 수사를 다 하기 때문에 그 수사에서 배우는 건 형사법에서 배우는 거고요. 일단은 무슨 범죄가 되는지 적용하고 유죄가 되는지 무죄가 되는지가 형법이고 그거를 유죄를 받게끔 만들어내고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그게 이제 형사법이나 절차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8쪽에 유사강간도 설명드렸고요. 119쪽에 뭐 중강간 등의 범죄 등도 넘기시고요. 쭉 넘겨서 보시면 자 120쪽 미성년자 의제강간 121쪽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인데 여기 하나 신설되긴 했는데 넘어갑시다. 넘어가시고 자 123쪽에 이제 명예에 관한 죄부터 배우도록 할게요. 123쪽 자 명예는요
뭐 이런 범죄들이 있어요. 가볍게 보시면 명예훼손이라는 거하고 모욕이라는 범죄 둘 다 시험에 나오는 건데, 자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요, 자 외적 명예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적 명예가 아니고 외적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가 외적 명예고요. 보호가치는 또 보호법이랑 똑같고요. 다만 명예훼손은 팩트 폭격 들어봤죠?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하는 거고요. 이거는 추상적 경멸적 표현이라고 해서 그냥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 이게 사실을 적시해서 팩트 폭격하는 게 더 아프죠? 팩트 폭격하는 방법 중에서도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도 있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진실, 너 교도소 갔다 왔다, 이것도 명예훼손이에요. 반대로 너 동성연애자 아닌데도 동성연애자라고 해서 맨날 싸이월드에 올렸던 거 판례도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또 가중해서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명예훼손이란 범죄로 처벌하는 거고, 모욕죄는 욕하는 거예요. 뭐 개새끼 소새끼 막 욕하는 건데, 우리 이제 궁금한 게 욕한다고 다 모욕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아이띠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이제 욕은 욕이잖아요. 아이띠발 욕이야, 욕이죠. 이게 과연 모욕죄가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예요. 아이띠발은 이거 우리 후렴구로 할 수 있잖아요. 뭐 래퍼들도 많이 하잖아. 아이띠발 뭐 이러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욕은 맞는데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영어로 you are fucking crazy 그래. you are fucking crazy. 너는 fucking crazy야, 이거죠. 그럼 이것도 과연 모욕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데, you are fucking crazy 이것도 뭐에 해당한다? 모욕이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나이 처먹은 게 자랑이냐 이래요. 와, 장난 아니죠.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 15살이나 많은데 반말하는 거, 과연 이거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저런 것도 있어요. 공황장애 뭐 이렇게 부른 거 있어요. 공황장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이걸 뭐 공황장애를 모욕이라 볼 수 있느냐, 모욕이라 보기엔 좀 약하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욕은 욕인 거 나쁜 건 하는데 공황장애 그럽니다. 이거는 모욕이라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본판례고요. 아이띠벌 이런 건 시험은 굉장히 잘 나와요. 나이 처먹은 게 자랑이나 이것도 모욕죄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 이런 것도 모욕죄가 아니라고 했고요. 이제 뭐 시험 문제는 아닌데 지금 가끔 요새 확진자 있잖아요. 확진자. 그 요새 코로나 확진자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 상사가 이제 여직원한테 이제 조금 살이 쪘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확진자가 아니고 확진자라고 했어요. 개 짜증나죠? 확진자가 아니고요, 확진자래요. 확진자. 확진자 이래가지고 이게 과연 모욕이 될 것인지가, 이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것인지가 굉장히 문제됐던 사안이에요. 판례까지는 안 갔는데 경찰 단계에서 굉장히 고민했어요. 이거를 명예훼손은 아니죠. 명예훼손 아닌데 과연 모욕이라고 볼 수 있냐. 확진자, 확찌었다. 굉장히 머리 아프죠. 확진자 이게 모욕일까라고 하다가 최종 결론은 경찰 단계에서 판례까지는 받지 않았지만 이거는 뭐에 당하지 않는다, 모욕이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우리 123쪽의 명예훼손죄부터 뭐 모욕죄까지 다 배우도록 하고요. 또 잠깐 좀 쉬시고 128쪽에 저기 업무방해죄 안 했죠. 125쪽에 이제 신용 업무방해죄부터 잠깐 쉬시고 또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